사랑받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사망하고 한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치다 그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 학생의 4명의 친구들 또한 제이슨 휴즈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하여 기소됩니다. 휴즈가 사망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보낸 경고와 지금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젤레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픽스입니다. 온라인은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검색해 웹에 자신의 정보가 떠도는 걸 보면 더 그렇죠.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주소까지도 데이터 브로커나 사기꾼들이 훔쳐가서 팔 수 있도록 그냥 밖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스폰서인 인코그니는 어떤 데이터 브로커들이 당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줄 거예요. 인코그니는 50가의 이상의 데이터 브로커에서 제 정보를 찾아 며칠 만에 삭제해줬고 설정도 몇 분이면 충분했어요. 계정 생성 후 인코그니에 권한을 주면 나머지는 인코그니가 처리해요. 그리고 인코그니의 새로운 무제한 요금제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내 정보가 나타나는 맞춤 링크를 제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전문가 팀이 대신 삭제해줘요. 온라인 안전이 중요하다면 인코그니로 데이터를 지키세요. 연간 플랜을 60% 할인받으려면 코드 크라임픽스를 이용하세요. 제이슨 휴즈는 아내 로라와 자녀들, 그리고 그가 수학교사이자 코치로 일했던 노스 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3월 6일 금요일 휴즈는 우리 모두처럼 한 주의 일을 마쳤고 아마도 주말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극적으로도 제이슨 휴즈는 토요일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18세의 학생이자 고등학교 3학년인 한 청소년이 제이슨 휴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급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이슨 휴즈는 제이든 월리스와 친구들이 그의 집에서 장난치다 숨졌다고 합니다. 제이슨 휴즈는 2 어린 아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으나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안관은 이 모든 일이 장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지아주 홀 카운티로 안내합니다.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이며 금요일 밤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홀 카운티 보안관들이 한 남성이 픽업 트럭에 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남성은 제이슨 휴즈였습니다. 휴즈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보안관들과 형사들은 제이슨 휴즈의 사망 사건과 그가 어떻게 픽업 트럭에 치이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이든 월리스와 4명의 다른 학생들은 제이슨 휴즈가 아내 로라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갔습니다. 로라 역시 홀 카운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안관은 제이든 월리스와 그의 친구들이 휴즈의 집 나무에 화장지를 감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장난입니다. 제이슨 휴즈가 무슨 일인지 보러 나왔고 5 학생은 2대 차량에 나눠 타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보안관은 제이든 월리스가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떠나기 시작했고 제이슨 휴즈가 넘어져 도로에 쓰러졌으며 채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관은 5 학생이 차를 멈추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휴즈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든 월리스는 체포되어 1급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는 또한 2가지 경범죄, 즉 무단 침입과 사유지에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월리스의 4 친구들 역시 체포되어 휴즈 가족의 집에서 나무에 장난을 친 것과 관련해 무단 침입과 사유지에 쓰레기를 버린 2가지 경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일라이자 오웬스, 에이든 헉스, 안나 루키, 그리고 아리아나 크루즈입니다. 제이슨 휴즈에게 일어난 일은 교육부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장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학군은 특히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봄 프롬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희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루의 축하와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는 행동과 타인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프롬 시즌의 일부 장난, 즉 주니어 대 시니어 전쟁이라고 불리는 행동들이 도를 넘어서 재산 피해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나 개인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파손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해당 학생 개인에게만 안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행동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예정된 졸업식이나 기타 특별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가족, 팀, 동아리, 그리고 홀카운티 교육구를 대표하는 만큼 저희는 여러분이 정직과 존중의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프롬 시즌이 모두에게 축하와 우정, 그리고 긍정적인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뜻깊은 프롬 시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제 제이슨 휴즈가 사망한 후 교육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제이슨 휴즈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헌신적인 아버지였으며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열정적인 교사, 멘토, 그리고 코치였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그의 아내와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심리상담팀이 토요일 아침부터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 일부 위기 대응팀은 노스홀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늘 아침 노스홀 고등학교에서 추모식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휴즈 가족을 위해 슬퍼하고 지지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제이슨 휴즈의 아내 로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동시에 노스홀 고등학교 학생 5명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제기된 혐의가 취하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성명에서 로라 휴즈는 제이슨이 이 학생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그들을 화내며 대면하려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잡으려고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고 남편이 도로에 발을 디딘 순간 미끄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휴즈는 이것이 끔찍한 비극이며 우리 가족은 이 학생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이슨이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의 삶에 헌신해 온 것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그 스트링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일하는 형사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게인즈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매그, 세상에. 저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도 엄마고 매그도 엄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상황의 어느 쪽에든 쉽게 놓일 수 있어요. 매그의 생각은 어때요? 홀 카운티의 보안관들과 형사들이 제이든 월리스를 데려갔잖아요. 그들은 그를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 운전, 그리고 2가지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의 친구들도 쓰레기 투기 등으로 경범죄로 기소됐고요. 이 부분 처음부터 어떻게 보세요? 제 추측이지만 제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차량에는 영상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도어벨 카메라나 여러 가지 CCTV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가 난폭 운전한 걸 알고 있다고 의심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1급으로 분류된 거예요. 상당히 심각했음이 틀림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기소했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목격자나 방범 카메라나 도어벨 카메라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픽업 트럭이 누군가를 치고 지나갔다니. 고등학교 졸업반 장난치고는 정말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7, 18, 19살 때는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원래 이건 그냥 졸업반 장난이었어요. 아이들이 남의 집 마당에 화장지를 던지는 그런 장난이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는 우리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서 약간 추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다뤄왔다고 느껴요. 우리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범죄 현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아시도록 저는 이번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요청해 놓았어요. 그건 어떤 기관을 상대하느냐, 어느 주냐, 기록 관련 법이 어떠냐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이걸 받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꽤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18살짜리 아이 제이든 월리스가 있는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는 선생님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분명히 의도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보안관 말에 따르면 모두가 멈춰서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선생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이 남자와 가까운 사이였죠. 그들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제이슨 휴즈는 모두가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가 흥분해서 막 말을 쏟아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나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을 것 같아요. 아마 보안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가 여러 말을 했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맞아요. 100% 동의해요. 경범죄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밤 11시 45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알겠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제가 술이나 마리화나 같은 게 관련됐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건 미안하지만 저도 10대 자녀가 둘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잘 알아요. 게다가 저는 형사 변호사이기도 해요. 술이 관련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체포됐다고 해서 그게 기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21세 미만일 때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법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치가 더 낮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난폭 운전이 근거가 되어 1급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 같아요. 혈액 검사나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는 부분이죠. 바디캠 영상을 보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코올이 여기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이 사건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동네에서 픽업 트럭을 몰고 급하게 달리는 것에 대한 판단이 더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과속하는 건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정말로 절대 괜찮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과속하는 건 절대 괜찮지 않아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비 심리가 열리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심리에서의 기준은 상당한 근거예요. 아시다시피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은 대배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이든 월리스만이 제이슨 휴즈의 사망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보안관들에 따르면 그가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제이슨 휴즈의 아내인 로라 휴즈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혐의가 취하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좀 놀랐어요. 그녀가 정말 관대하고 정말 너그럽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아들, 제 남편은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대면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그 아이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나갔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는 그가 넘어지고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제이든이 그를 차로 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사건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에서 사건을 기소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검사가, 즉 지방검사장이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더 악질적이거나 덜 악질적일 수 있습니다. 그녀도 학교에서 일해요. 남편이니 주관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그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끊어 죄송해요. 그녀는 이 학생들도 알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피해자들이 이렇게 초반부터 연민을 보인다는 건 해결에 있어서 좋은 징조이기도 해요. 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점은 이런 말 하긴 싫지만 학생의 나이,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의 불리한 점은 두고 봐야 알아요.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요. 술이 있었나요? 차 안에 약이나 마약 같은 게 있었나요? 절대 그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변호사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피고인이 많은 사회봉사를 할 때 집행유예로 줄인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만의 상담을 받기도 해요.
이 제이든 월리스가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도록 더 설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직 지켜봐야 해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비극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난폭 운전이라는 요소도 있어요.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이슨 휴즈가 비극적으로 픽업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정확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해요. 정말 끔찍해요. 알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해요. 그들은 멈췄어요. 그건 그들에게 좋은 징조죠. 도망친 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그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이었겠죠. 한순간에는 누군가의 나무에 화장지로를 던지고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점은 하루 전에 이미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교육청에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 바로 프롬 시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게시글을 올렸어요. 저희도 주니어 시니어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학생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합니다.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학교가 이런 걸 올렸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놀라웠어요. 얼마나 예견적이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뭔가 일이 좀 통제불능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년도에 있었던 주니어 시니어 전쟁 규칙의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2025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점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학생에게 화장지 장난을 하면 1점을 받고 선생님이나 코치에게 하면 2점 행정 직원에게 하면 3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학교 학생이나 1학년, 2학년 학생과 함께 있다가 걸리면 3점을 잃었어요. 규칙은 집에만 화장지 장난을 할 수 있고 자동차는 안 되고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해야 해요. 우편함, 음식이나 음료, 랩, 달걀, 페인트, 무기, 에어소프트건, 스플랫볼, 페퍼 스프레이 등은 모두 금지였어요. 즉 이게 인터넷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학부모들도 하루 전에 모두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제 이런 장난은 좀 자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가 걱정할 만큼 충분히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고를 내보낸 거겠죠. 이런 일들은 통제하기 어려워져요. 청소년들이 밖에서 한 그룹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남의 집에 화장지를 던지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나눠주는 그런 다른 종류의 전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롤모델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집에 화장지를 던지는 장난이 떠오릅니다. 뉴저지에서 자랐고 10살 때 장난치는 날에 했어요. 11살부터는 안 했죠. 아이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뉴저지나 다른 곳에서도 장난치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북동부에서만 있던 문화였는데 지금 애틀랜타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일 때는 이런 바보 같은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부터 10살까지는 그냥 놀면서 작은 장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18살이 돼서 남의 집에 화장지를 던지는 짓은 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장난이 있을 때 아마 주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지역 뉴스에서 일할 때가 생각나요. 봄이면 너프 전쟁에 대한 경고가 나가곤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다뤘는데 아이들이 너프건을 들고 차를 몰면서 너프건을 쏘고 이런저런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취재하는 건가, 애들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말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저희 때는 나무에 화장지를 감거나 그런 장난을 쳤어요.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선생님한테 그런 장난을 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했었죠. 근데 뭐랄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살쯤 애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심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건설적인 무언가요. 분명히 작년에 이 일이 통제불능이 됐기 때문에 올해 경고를 내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최악의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아내가 동정심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저는 민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형사 혐의과 더불어 이런 일도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 사람들, 이 네 명의 아이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아이들이라고 불렀네요. 이 네 명의 18살 성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앞으로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 일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불쌍한 남자분은 제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막거나 맞서거나 어쨌든 뭔가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미끄러지셨어요. 오늘 알려진 이야기로는 그분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셨고 그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있잖아요.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로라 휴즈는 지금 학생들에게 정말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든, 월리스에게도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심각하게 기소될 수 있을지,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도 이 모든 일이 시작되게 만든 초기 사건에 관여했었죠. 하지만 제 말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말은 그녀가 충격 상태일 수 있고 더 알게 되면 감정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만약 이 픽업 트럭이 최신형이었다면 요즘 모든 자동차에는 비행기처럼 사고 기록 장치가 있어서 속도 같은 걸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원래 평가에 맞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고 기록 장치가 속도를 보여주고 제가 말했듯이 블랙박스나 링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본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잖아요. 영상에서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여주면 굳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봐도 과속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로 그가 시속 32마일로 달렸던 건가요? 그것도 여전히 과속이지만 아니면 시속 50마일이었나요? 저는 그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미끄러져서 차에 깔린 건가요? 아니면 먼저 부딪히고 나서 차에 깔린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초기 보도자료에 있던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고 재구성과 다른 정보들이 진짜 이야기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트럭이 실제로 정밀 감식될 때 차량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몰라요. 우리는 보도자료에서 받은 초기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트럭은 견인되어서 지금은 차고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 감식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고 재구성의 일부예요. 보통 이 사건에 출동한 주 경찰이 담당하죠. 보통 모든 살인사건과 차량 치사 사건을 그들이 조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끔찍하네요. 제이슨 휴즈에게는 두 아들과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어린 소년들은 졸업 장난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끔찍해요. 매그 스트링러,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슨 휴즈의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 GoFundMe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녹화 시점에서 이미 $200,000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제이슨 휴즈를 기리며 그의 가족에 당장 필요한 비용과 자녀들의 미래 대학 기금 마련을 돕기 위해 모금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이슨은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었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앞으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에게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이 당장 필요한 시기와 자녀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이든 월리스와 그의 친구들은 일요일에 홀 카운티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월리스의 다음 재판 날짜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슈라임 픽스 에피소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언제든 시청 및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곳에서 뵙겠습니다.